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4년 3월 13일 목요일 뉴스독립군 데일리 고발뉴스입니다. 청와대에 계신 그분 하시는 말마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처부술 원수 암덩어리 발언이 아주 화제인데요. 청와대 그분 공공부문 개혁과 규제 완화에 대해 연일 강경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수 언론들은 전제군주 시대의 아전들처럼 아부성 주석 달기에 급급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 덕분에 경박하기 그지없는 그분의 발언이 규제 완화에 대한 지도자의 강력한 의지로 둔갑되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를 바라는 광고주들과 그 정부의 이해를 대변하는 보수 언론의 속내.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다들 알고 계시죠? 말이 말대로 통하지 않는 시대지만 말의 회복을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뉴스독립군 고발뉴스 오늘도 당당하게 출발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시간보다 다시 3분이 줄었네요. 모두 5,793분의 고발뉴스 정기구독 후원자 제공입니다. 국정원이 유우성 씨를 간첩으로 몰기 위해 증인까지 협박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때문에 수사 과정과 1심 또 항소심에서의 국정원 불법 행위에 대한 검찰의 수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검찰이 중국 정부가 위조라고 밝힌 유 씨의 출입경 기록에 대해 법정에서 수차례 거짓말을 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커지고 있는데요. 검찰은 국정원을 통해 비공식 루트로 기록을 받고도 중국에 공문을 보내서 정식으로 받은 것이라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국정원과 검찰의 이 짜고 치는 고스톱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국민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날치기 처리된 한미 FTA가 발효된 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발효 2년에 대한 평가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호주에 이어 캐나다와의 FTA까지 체결해 농축산업에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노동자, 농민을 위시한 이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FTA 재협상과 함께 정부의 사회적 재논의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최근에 각종 공공부문 민영화라든지 재벌대학 규제하고도 이 TPP는 저는 맞물렸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우리 공공부문의 민영화를 강행하고 알짜 공기업의 자산을 매각하고 그런 과정에서 또 그 회자본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그것들을 전부 다 재벌 대기업이라든지 해외 투기자본들이 그것들을 인수하고 결국은 FTA라는 TPP에서 그것을 여러 가지 독소 조항으로 해서 되돌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오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서울 도봉구의 한 사회복지법인. 수년간 시설의 장애인을 폭행하는 등 인권을 유린해온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폭행도 모자라 장애인 수당까지 가로챘다고 하는데요. 장애인들을 보호해야 할 시설이 오히려 지옥이었던 겁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판 아우슈비츠로 불리고 있죠.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보건복지부가 피해자 실태조사에 착수해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또 실질적인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가 폐 손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정부의 첫 공식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의료비와 장례비 지급 등 피해자 지원 방안도 함께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긴급 구제 성격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조사 결과 설명회가 열렸는데요. 피해자를 비롯한 유가족들의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사실은 정부가 우리 구제를 해주기 위해서 나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가 압박을 하고 국회가 압박을 하고 여론이 나빠지니까 최소한도로 이제 뭐 법을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기존에 있는 법을 이제 급하게 뜯어 고쳐가지고 이제 부랴부랴 대응하는 거고, 이 문제가 이렇게 기업이 만들어서 만든 제품이고 국가가 허가하는 이런 뭐 암묵적으로 인정했든 아니든 간에 어떤 국가의 체제 하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전폭적인 어떤 국가적 책임, 기업적 책임이 있는 부분인 것이 저희들의 상식인데 실제로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게 아니죠. 젊은 세대들을 위해 아낌없이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떠나신 위안부 피해자 고 황금자 할머님.
할머니가 남기신 유산 전액 7천만 원이 오늘 강서구 장학회에 전달됐습니다. 강서구는 할머니의 기금을 황금자 여사 장학금이란 이름으로 2007년부터 12명의 학생들에게 학비를 지원해 왔는데요. 오늘은 대학생 2명이 황금자 여사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그 장학금 수여식에 고발뉴스가 다녀왔습니다. 강서구 장학회의 황금자 여사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굉장히 이제 어렵게 사시면서도 이제 한 푼 두 푼 이제 본인 쓰실 거 이제 안 쓰시고 모아가지고 이렇게 좋은 기금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또 그걸 제가 받을 수 있어서 굉장히 이제 명예롭게 생각을 하고요. 역사 문제가 역사 의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그 교과서 문제도 있었고 이제 젊은 친구들이 역사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우리 이제 아팠던 그런 역사나 그런 것도 다 이제 인정을 하고 계속 그거를 이제 후대에도 전달해줘야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이제 역사에 대해 잘 알아야지 우리 나라를 이제 더 발전시키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고발 뉴스였습니다. 지난달 시리아의 10대 소녀가 페이스북을 했다는 이유로 사형을 당했습니다. 시리아의 이런 야만성에 전 세계가 놀라고 있는데요. SNS 이용률 세계 4위를 자랑하는 우리나라에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한국의 언론 자유지수가 추락하고 있는 현실을 대하니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오늘은 국민리포터 김경 씨가 표현의 자유를 교묘하게 왜곡하고 또 통제하는 우리 박근혜 정부의 행태를 고발합니다. 시리아의 10대 소녀가 페이스북 가입했다는 이유로 사형당했다는 CNN 뉴스 보셨는지요? 강경 이슬람주의 무장 세력인 ISIS가 소녀를 재판부로 넘겼다고 하는데 그 나라 사법부가 과연 제정신인 걸까요? SNS를 이용하는 것은 간음, 간통과 똑같다는 이유로 재판부는 소녀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ISIS 소속 남성들이 돌을 던지는 처형을 집행해 결국 소녀는 그 자리에서 숨졌다고 합니다. 그와 같은 소식을 페이스북 게시북에 올리며 저는 이런 제목을 달았답니다. 페이스북을 하는 우리는 자유로운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북한이나 시리아보다는 자유롭죠. 그건 천만다행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마음껏 SNS를 할 수 있는 나라 대한민국에서 사는 우리는 진정 자유로운 걸까요? 2010년 보고서 인터넷의 적들을 통해 한국의 검열 수준이 이집트, 태국, 러시아와 같은 등급이라고 평가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가 하면 지난 10일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이 인터넷 공룡인 진짜 이유라는 기사에서 방송심의위원회의 인터넷 콘텐츠 삭제, 차단 실적 등을 소개하면서 한국 국민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속도를 누리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은 아직 허락받지 못했다 라고 썼더군요. 틀린 말도 아니죠. 트위터까지 검열하고 녹취록을 조작해서 내란 음모죄를 뒤집어 씌우는 나라이니까. 개인적인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는 척 신용만 하고 사실은 허용하기는커녕 교묘하게 사실을 조작해서 사법부의 판결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 나라가 전 솔직히 무섭습니다. 뉴욕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가 이석희 재판 결과를 전하며 되려 한국의 민주주의를 걱정하는 뉴스라도 접하면 화가 나서 이놈의 나라 쪽팔린다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그러다가 시리아나 북한처럼 개인의 자유가 극단적으로 억압된 나라들 소식을 들으면 그래도 대한민국은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지 하고 또다시 안도하게 되죠. 하지만 안도에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아룬다티 로이의 책 보통 사람들을 위한 제국 가이드를 보고 알았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더군요. 우리의 자유가 비록 변변치 못하다고 할지라도 정부가 결코 하사한 게 아니라는 점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자유를 얻어내는 것은 우리의 투쟁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많은 자유를 사용하고 또 요구하지 않으면 자유가 위축된다고, 우리가 끊임없이 자유를 수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유를 빼앗기고 만다고 아룬다티 로이는 말합니다. 마치 페이스북조차 할 수 없는 그 야만적인 국가의 국민들이 그냥 포기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빼앗긴 자유를 되찾는 일이 너무너무 어려우니까요.
고발 리포트 김경이었습니다. 국정원이 간첩 사건을 조작했다는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가 최대 정보기관이라는 국정원이 국민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는데요. 어두운 이 시대에 아주 통쾌한 직설을 날려주고 계시는 서혜성 교수. 오늘은 명예는커녕 윤리마저 상실한 위조 정보기관과 끝내 위조 국가가 되어버린 대한민국의 시대의 명령을 이야기합니다. 3번 직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알다시피 결국 대한민국은 위조 국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위조를 판명해야 할 국가정보기구가 스스로 위조를 감행한 일은 권력기관의 윤리성만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공권력과 정부와 국가사회 전반에 불신을 퍼뜨릴 수밖에 없는 위조 증후군은 숫자로 환산하기조차 어려운 광범한 사회적 비용을 안팎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위조 정보기관은 위조 사회를 만들어냅니다. 이는 사건이나 증거를 위조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진실을 위조하고 인간을 위조하고 여론을 위조하고 마침내 사회 정의를 위조하여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을 위조합니다. 위조의 끝은 없습니다. 대선 개입으로 민주를 위조하더니 이번에 위조로 이들은 스스로 종말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그 종말마저 위조는 자신을 위조할 것입니다. 위조는 스스로 진짜를 구분해낼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할 때 나오는 까닭입니다. 이것이 위조의 원천적 위험성입니다. 대공수사 50년 노하우, 무능인이 하는 건 뒤집어 말하자면 다 맹랑한 찬사의 여지가 있는 언설들입니다. 이들의 역사는 반인권, 반통일, 공작 정치로 일관해 왔습니다. 지난 대선에 부당한 공을 세운 뒤 이들은 문민 통제를 완전히 벗어나 권력 위에 권력으로 행세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은 이것이 중앙정보부의 본래 모습이었습니다. 이름이 2번 바뀐 뒤에도 이들은 저주받은 모델을 내심 섬겨왔음을 이번에 다시 한번 만천하에 고백한 셈입니다. 걸핏하면 정보기관의 명예를 말해왔지만 이들에게는 명예 같은 고급한 추상적 가치는커녕 사실 자체에 천착하는 윤리성조차 내장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현 정권 출범 이후 NLL 대화록 공개, 내라는 모 사건, 탈북자 공무원 간첩 사건 시리즈로 한 해가 다 갔습니다. 이 문제는 모두 북한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대선 개입을 덮는 일을 넘어 여러 권력기관과 보수 언론이 여기에 북가장구로 다투어 동조해 왔고 때로 사법부는 이를 추인해 왔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전개된 이 종북 노름 사태와 전국의 주도권은 정보기관에 있었고 정작 정치는 소멸했습니다. 민주사회적 생산성 또한 노골적으로 부인되거나 멸실되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대화와 담론은 사라졌고 광기가 팔을 쳤습니다. 야당은 대응에서 무능했고 주권저민에 빛나는 국민은 여론이라는 명목으로 전개되는 선동에 휩쓸리는 군중으로 전락시켜냈습니다. 분단 모순은 이처럼 남북 사이가 아니라 남한 내부를 집요하게 향해 왔습니다. 그 중심에 북한 관련한 업무들을 독점해온 정보기관이 있었으면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이번 위조 사건에서 분노를 감출 수 없는 것 중 하나는 탈북자라는 분단체제 남쪽에서 가장 약자를 골라 위조 대상으로 삼고 또한 탈북자 출신을 동원해 위조 매개자로 동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분단을 이토록 야만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조직이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납세자에 대한 곧 국민에 대한 모욕입니다. 정보기관은 권력기관일 수 없습니다. 이들은 선출된 적도 없고 어떤 시민적, 국민적 절차를 받아 권력을 이음받은 적도 없습니다. 문민 통제란 단지 군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보기관은 물론 검찰과 경찰 등 자칫하면 국민이 군림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는 국가기관에 대한 통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비선출 권력은 회수될 수 없다는 점에서 또한 반드시 민주적 통제 아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절제되지 않은 조직은 결국 정권과 권력과 국민을 물어뜯고 맙니다. 현 권력은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이를 걷어들여야 합니다. 저 11억 사태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위조 사태는 이러한 위기를 바로잡으라는 시대의 명령입니다.
위조 민주화, 위조 권력을 고치지 않는 한 한국 사회는 불신과 의심을 끊임없이 배태하는 위조 사회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위조 사회는 그 사회의 진실과 정의를 먹이로 사는 괴물인 까닭입니다. 3분 직설이었습니다. 일본의 한 광고가 SNS상에서 아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누가 인생을 마라톤이라고 했는가라고 반문하고 있는 이 광고. 결승점은 하나가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그곳이 바로 결승점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바로 이 광고입니다. より早く一歩でも前にその先に未来があると信じて必ずゴールはあると信じて人生はマラソンだでも本当にそうか人生ってそういうものか違う人生はマラソンじゃないそれは人間の数だけあるんだ全ての人生が素晴らしい誰が人生をマラソンって言ったのは20, 30대 청춘들 모든 인생은 훌륭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광고에 많이들 공감해 주셨는데요. 9급 공무원 시험에 20만 명이 몰리는 취업 불균형 시대를 살고 또 차별이 난무하는 이런 취업 환경에 내몰려 있지만 남들 가는 곳 굳이 따라갈 필요 있습니까? 우리가 가는 곳이 길이 되고 또 결승점이 된다면 말입니다. 저희 고발뉴스도 아무도 가지 않는 그런 눈길에서 새 길을 내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묵묵히 걸어가겠습니다. 오늘 뉴스 독립군 고발뉴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MBC 본사에 계셨을 때는 그 장기 때문에 이렇게 속썩이실 일이 없었겠죠. 또 위원장한테 전화를 받으셔도 되어 있는데 수사에 방해가 쳤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10년 전에 고발뉴스닷컴 이상호 기자의 고발뉴스라고 하는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그때 사실 어렸을 때 소년병 기자 생활을 할 때부터 너무 많은 사람을 구속시켰거든요.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을 다친 걸 봤고 근데 내가 도대체 이 기자직을 왜 하는 건지 되게 회의가 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 홈페이지에도 담아놓은 얘기지만 내 국민의 사물이에요. 그러니까 고발은 사람에 대한 징후가 아니라 사회에 대한 사물이에요.